레이저 시술은 추천해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렌즈 삽입술이 훨씬 더 결과나 안정성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가끔 렌즈 삽입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렌즈를 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초고도근시, 고도근시 환자분들의 시력교정 수술 방법인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고도근시 혹은 초고도근시인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만 해도 안경을 쓰는 사람의 비율이 80%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도근시 이상의 환자가 20% 이상이라는 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솔직히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 환자분들을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한 곳만 들려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도 오셨다가 다른 병원도 갔다가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병원을 들러서 어떤 수술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고 갈등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저는 초고도 근시에게 렌즈 삽입술을 조금 더 권하고 초고도 근시임에도 불구하고 라섹을 권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아주 초창기 닥터나이키를 시작할 때 근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도, 중등도, 고도근시 이렇게 나눴었는데 최근에 이제 WHO 기준으로 5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근시로 분류를 합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최신의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눴던 369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369 하실 때 그 369만 기억하시면 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근시에 해당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디옵터라는 단위는 결국 우리 근시의 량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는 우리가 경도 근시라고 구분을 하고요. 3에서부터 6디옵터 사이를 중등도 근시라고 합니다. 6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근시로 모두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9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도근시라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69, 그래서 6디옵터 이상 혹은 6디옵터, 9디옵터 이상 되는 고도근시와 초고도근시에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 요 고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도근시 영역으로 넘어가는 분들, 이게 9디옵터가 되면 일단 절삭량 자체가 130 마이크론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레이저 시술은 추천해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 각막의 모양이 너무 많이 변하면 모양의 비틀림도 있을 수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각막에 질환이 생기면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0 마이크론 이상, 즉 9디옵터 이상 되는 분들은 레이저로 하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는데요. 6디옵터에서 9디옵터 정도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서 아마 가시는 병원마다 원장님들이 추천하는 수술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렌즈 삽입술이 각막을 많이 깎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결과나 안정성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을 권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렌즈 삽입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고도근시 혹은 초고도근시에서 우리가 렌즈를 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첫 번째는 렌즈가 들어가는 전방의 깊이를 보자는 겁니다. 렌즈는 일단 홍채를 기준으로 홍채보다 뒤쪽에 들어가는 후방형 렌즈가 있고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홍채와 각막 사이에 위치하는 전방형 렌즈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형 렌즈는 아무래도 각막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내피세포의
감소가 좀 더 우려돼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고 ICL, 글레이즈, IPCL처럼 후방 렌즈를 좀 더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 ICL이라는 렌즈는 현재 KFDA, 한국식약처 기준으로 전방의 깊이가 2.8 이상인 경우에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가 모두 다 전방이 깊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렌즈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깊이가 2.8이 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의 면적이나 깊이나 다른 조건들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가 레이저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아무 수술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쉽지만 지도로 귀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전방의 깊이가 2.8 이상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피세포예요. 아까 전방형 렌즈와 후방형 렌즈의 이제 비율이 최근 들어 많이 역전이 됐다 그래서 후방 렌즈를 더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내피세포의 감소가 렌즈 삽입술 후에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수술 전에 검사를 했더니 정상적인 내피세포처럼 아주 치밀하고 균일한 내피세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건 결국 그 내피세포의 총 숫자가 되게 작다는 뜻이 되고요. 모양이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내피세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선천적 질환인 구타타 같은 이런 뻥뻥뻥뻥 내피세포가 없는 이런 선천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내피세포가 출발부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남들보다 좀 더 감소를 할 위험도가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내피세포를 아주 자세히 보고 수술을 권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방의 깊이가 충분한가, 나의 내피세포 상태가 건강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도근시와 초고도근시에서는 렌즈를 먼저 권하게 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레이저를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절삭량과 눈부심이라든지 빛 번짐의 위험도가 좀 많아 보이는 분들께는 레이저조차도 권하지 않고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계속 착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나이키 TMI 진료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